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습 도박 혐의로 무리를 빚은 박성배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고 선교의 비전을 키워가는 한국조리사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교 교비를 빼돌려 카지노에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배 목사가 도박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목사는 후배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카지노에 출입한 것일 뿐 도박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는 학교 교비와 재단 대출금 등을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년간 적립된 카지노 마일리지만 6억 원이 넘었고 도박에 들어간 자금이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박성배 목사는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와 교단 운영 자금이 부족해 카지노 사채업자인 후배에게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도박했습니까? 하연에 카지노 출입원 사실이랑 도박한 적 없어. 내가 했다는 증거를 대라. 만약 내가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다른 데서 확인돼서 나는 영창 가버렸어요. 못 나와요. 박성배 목사는 학교 교수들의 월급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뒤 도박 자금으로 쓴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교단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교단 목회자들은 2차례에 걸쳐 비상기도회를 진행했으며 박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 비상총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BJ에서 활동한 사람들 만약 선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기서 수억을 받아다가 정치자금 쓰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기를 제가 바라요. 제보자는 말합니다. 확실하다고. 나는 그러나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일각에선 교단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우리복지재단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 은평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복지재단은 26일 오후 은평구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이를 위해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복지재단 이영훈 대표이사는 선진국은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번에 건립될 복지관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이웃을 배척하지 않고 가까이서 돌봐온 은평구 주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그 어떤 것보다 모범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복지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건립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오는 2018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근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꿈과 인성을 함께 길러주는 학교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며 진로를 찾고 나눔 정신으로 인성을 키우는 조금 특별한 학교를 소개합니다. 유남희 기자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서툴긴 해도 그럴싸한 반죽이 완성돼 갑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빵처럼 아이들의 꿈도 부풀어갑니다. 제과제빵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고요. 유명한 제빵사가 아닌 맛있고 건강한 빵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조리사관 직업전문학교는 중고등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직업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한식, 중식, 제과제빵, 커피, 미용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학교에선 잠만 자던 아이들, 꼴찌만 하다 어른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난 아이들이지만 이곳에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갑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서 학교에서나 부모님들한테서 크게 환영받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와서 기술교육을 배우고 진로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되면서 부모님들과 학교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학생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되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더욱 특별한 것은 기독교 가치가 담긴 나눔의 실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요리를 쪽방촌과 병원,
소외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은 아이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매년 가을 축제 날이면 아이들은 쪽방촌 어른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학교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와 정성이 담긴 선물을 어른들에게 나눕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윤경숙 이사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신앙에서 흘러나옵니다. 건물의 맨 위층은 예배당과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열어놨습니다. 이곳에서 교사들은 매주 아이들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해 나갈 때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이들이 회복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학교의 비전은 다름 아닌 선교입니다. 윤경숙 이사장은 아프리카에 직업학교를 세우는 것이 학교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현지의 가난한 여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직업 교육에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세계 선교로 뻗어가는 학교의 비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전 대법관 박재훈 변호사가 차기 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초대 원장을 역임한 김상원 변호사는 상임 고문으로, 양인평 전 원장은 명예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신임 원장 박재훈 변호사는 화해중재원이 2016년엔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화해중재원의 사역을 알리는데 더욱 힘쓸 것이란 각오를 전했습니다. 중재원은 이 밖에도 그동안 진행해온 교회 관련 분쟁 상담 및 조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촉받은 조정 사건 처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을 사법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포럼과 세미나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 위협을 당한 교회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산 신도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몰린 경성교회와 도농교회 관계자들은 대책 없는 강제 수용의 폭거를 중단하라며 종교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해왔던 도이 류이치 목사가 22일 소천했습니다. 일본의 양심 목회자로 불리며 한일 갈등 해결에 앞장섰던 류이치 목사의 별세 소식에 한일 양국 기독교 관계자들은 오늘 3.1절을 전후해 함께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의 귀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12만 5천 명의 전 세계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해 1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명운동 결과는 유엔과 캐나다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다음 달 25일 목회자들의 통일 인식을 조사한 특별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북한에 대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고 교회가 알아야 할 통일 준비에 대해 짚어봅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